네, 안녕하세요. 꼴닷컴 김영중입니다. 제가 이 믹스존 K 이 채널을 작년부터 이제 쭉 좀 운영을 해왔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제가 K리그 경기 영상을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온라인에서.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올 시즌부터는 이제 쿠팡 플레이로 온라인 중계권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저희 같은 매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축구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지금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믹스존 K라는 채널의 동영상을 보면은 작년 경기까지는 쭉 있어요. 예,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믹스존에서 이제 직접 촬영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올 시즌부터는 그게 조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기 영상, 중계 영상은 당연히 못 쓰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할 때 뭐 그 믹스존이라든지 기자회견, 뭐 인터뷰 이런 것들을 촬영 자체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촬영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라 작년 시즌 이후에는 많이 이제 활용을 못했죠, 이 채널 자체를. 그래서 뭐 이제 전지훈련 기간, 겨울 전지훈련 기간에는 뭐 전지훈련지에 가서 뭐 감독님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들 인터뷰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일본에 또 갔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게 지금 했었는데,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게 K리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던 리그고, 한 95년부터 K리그 봤으니까, 이제, 28년이 됐네요, 벌써. 어쨌든, 한 28년 정도 K리그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K리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K리그를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로 좀 만들어보자. 조금 변화를 줘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경기장을 가기 때문에, 경기장 제가 직접 갔던 경기장의 내용들로 좀 짧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회수 이런 거 뭐 얼마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뭐 물론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뭐 K리그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보면은 이제 사실 지금 이 채널의 구독자가 한 119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인도네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다이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그게 뭐 터져갖고 한 22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팬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이제 구독을 눌러주셔갖고, 네,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또 다른 한국 선수들 활약했던 그런 K리그 경기들을 올리다 보니까 한국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오늘은 이제 2023년 5월 20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서울 에서급 경기장에 다녀왔고요. 네, 오늘은 이제 FC 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가 열렸었고요. 제주 유나이티드가 5연승이었죠. FC 서울은 직전 울산 현대 원정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된 상태에서 격돌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안익수 감독이 경고 2회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는 벤치에 앉지 못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꼭대기 경기장 거의 이제 4층에서 경기를 관전한다고, 뭐 위에서 보면 또 잘 보이니까 또 꼭대기에서 본다고 제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전까지 FC 서울이 2위였고, 그 다음에 제주가 승점은 똑같이 23점이었는데 3위 골득실에서 다득점에서 좀 밀렸죠.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제주가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제주는 한 5라운드 지났을 때까지만 2무 3패로 꼴찌였거든요. 최하위였는데 어느새 그냥 뭐 FA컵 포함해서 3연승, 리그에서는 2연승이죠. 그리고 또 전북한테 지고 바로 5연승을 딱 때려버리니까 뭐 수직 상승했네요. 그래서 어느새 3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네, 오늘 양팀이 승점 1점씩 가져갔기 때문에 24점, 두 팀 다 24점이 됐네요. 포항이 참고로 이제 4위 23점이죠. 13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이제 내일 경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경기 이제 보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슈라기보다는 뭐 활약상들이 있었는데, 나상호 선수 어땠나요? 오늘 또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활약도 좋았는데 골은 좀 못 넣었죠.
네, 뭐 슈팅 몇 번을 때리긴 했지만 꼭 뭐 위로 뜬다던가, 네, 수비 맞고 나온다던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후반 한 20분경에는 아예 프리롤로 경기를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상호가 원래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을 했지만 임상엽 쪽으로 뭐 온다거나 왼쪽이죠. 중앙에서 플레이를 한다거나 프리롤 형태로 뭐 최전방 그 전방을 좀 이제 휘젓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나상호가 있었다면 제주에는 저는 서진수가 지금 굉장히 물이 올랐다고 보거든요. 네, 서진수 선수가 지금 2000년생 제주 유스 출신인데 군대를 좀 일찍 다녀왔죠. 네, 군대를 다녀와서 지난 시즌에 제주의 뭔가 그런 후반기 득점들을 좀 책임지면서 반주전 정도였는데 올 시즌에는 완전히 이제 주전으로 자리 잡은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제주가 이제 22세 카드를 좀 활용하느라고 뭐 오늘도 경기 초반에 선발로 뭐 한종무라든지 김대환 이런 선수들을 출전을 시켰는데 오늘은 이제 서울이 초반부터 공세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걸다 보니까 한 7분 만에 김대환과 한종무를 빼고 서진수랑 헤이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서진수는 뭐 거의 이제 선발 출전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서진수 선수를 플레이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드리블이 남달립니다. 굉장히 또 반박차 빠른 그런 양발을 활용한 드리블도 있고 테크닉이 굉장히 좋아요. 이 발목도 굉장히 유연한 것 같고 전반 14분 노루 패스를 하더라고요. 이 왼쪽 코너 플래그 쪽에서 노루 패스로 패스를 연결하는데 정말 물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진수 선수의 활약을 좀 쭉 이번 시즌에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나상호, 황의조 뭐 이런 서울의 공격수들이 이날 주심이 이제 이동준 심판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경기를 굉장히 관대하게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파울은 불지 않고 그리고 나상호나 이제 황의조 뭐 이런 좀 드리블 치고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들, 특히 나상호가 그렇죠. 그런 선수들은 조금 불리하긴 했었죠. 네, 왜냐면은 이제 드리블 한 두 박자, 두 번 정도, 뭐 세 번 정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뭐 수비가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돌파를 할 때 뭐 수비에 조금 걸려서 넘어지거나 뭐 태클을 뭐 공이랑 같이 이제 걸렸을 때 웬만하면 파울을 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상호나 황의조 모두 불만이 좀 있었고 후반 16분이었어요. 황의조 선수가 이제 슈팅을 시도하려고 드리블을 치고 이제 때리려고 하는 순간 양쪽에서 뒤쪽이나 앞쪽에서 이제 태클이 이제 몸싸움이 들어가면서 황의조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막 목도 부딪히고 막 이랬는데 파울을 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벤치에 있던 김영철 코치도 박병진 대기심한테 굉장히 좀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플레이 이후에 이제 황의조 선수는 이동준 주심과 좀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누는 이거 파울 아닙니까? 근데 이동준 주심은 또 이렇게 창차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서울 쪽에만 뭐 불리했다 그런 게 아니고 제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좀 재밌었던 장면은 이제 경기가 끝나고 그 구호 있잖아요. 소프트하우스가 외치는 뭐 정신 차려 심판이 양쪽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네, 서울은 이제 그런 파울성 플레이를 불지 않은 거에 대한 거고, 뭐 제주는 이제 경기 좀 막판에 VAR 판정까지 갔지만 이제 동점골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목소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양쪽의 수부터들이 모두 정신차려 심판이라고 외치는 걸 보고 좀 재밌는 광경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날 경기가 이제 기성용과 구자철이 또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기성용이랑 구자철이라고 하면은 뭐 많은 팬들이 아시다시피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주역이죠. 2010년대 한국 축구를 이끌었던 여러 선수들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구자철 선수는 2011년 아시안컵 득점왕이죠. 그리고 뭐 기성용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을 또 활약을 하면서 유럽에서 오히려 더 많은 커리어를 보냈던 그런 선수죠. 물론 이제 구자철 선수도 유럽에서 더 많은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독일 무대였죠. 네, 이 두 선수가 사실 지난 3월에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한번 펼칠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3월 달에 만났던 그 두 선수의 맞대결은 K리그에서 처음으로 두 선수가
만난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데뷔 시즌이 2007년인데 2007년부터 9년까지 2007, 8, 9 그렇게 3시즌 동안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연맹한테도 더블 체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30 중반이 된 올해 구자철과 기성용 선수가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기가 이제 두 번째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선수가 굉장히 뭐 중원에서 같은 이제 지역에서 조금 맞닥뜨리는 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두 선수가 몸싸움을 한다거나 볼 경합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그런 장면은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오히려 이제 기성 선수가 조금 더 위쪽에서 올라가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오늘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믹스존에서 기성용 선수랑 이제 구자철 선수를 둘 다 만났는데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일단 뭐 녹음을 땄으니까 뭐 녹음은 좀 괜찮겠죠. 네, 일단 뭐 구자철 선수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냥 성룡이 같이 피치 위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 전에도 경기 후에도 우리들의 시간을 다시금 되돌려 보고요. 또 추억과 행복 그리고 그 시절에 우리를 응원했던 팬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의미에서도 저도 그렇고 성룡이도 그렇고 굉장히 행복해 하고요. 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또한 책임감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기 전에도 좀 말씀 나눈 거 있으세요? 네. 네. 뭐 오늘 맨투맨 들어오냐 물어보길래 너 선발이긴 하냐라고 물어봤죠. 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1시간 전에 나와서 자기도 모른다고 뒤로 빼더라고요. 근데 오늘 역시 성룡이는 공을 가졌을 때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전환하는 패스가 정말 너무 훌륭하고요. 같이 뛰면서도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경기 전에 몸 풀면서 또 만나서 대화도 나눴나요? 직전에? 몸 풀면서보다 경기하면서 얘가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몸 어떠냐. 제가 사실 담이어가지고 오전에 주사를 맞았거든요. 병원 가가지고. 그래서 몸 어떠냐. 본인 말로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경기장에서. 네, 뭐 이렇게 어쨌든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면서도 기성용 선수가 이제 말을 많이 걸었다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기성용 선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올해 이제 두 번째 경기를 했는데 계속 아프다고 꾀병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주에서 자철이가 얼마만큼 팀을 좀 잘 이끌고 있는지는 잘 보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제주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 중심에는 자철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둘이 이제 뭐 팀은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뭐 총룡이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 각자의 팀에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또 그래서 오랜만에 또 친구들하고 또 오랜 친한 친구랑 또 경기장 안에 쓰니까 상당히 기쁘기도 하고 이제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좀 특별한 친구들하고의 경기들이 저한테는 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추억들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 그렇게 말을 걸었다고? 네. 계속 지가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이기고 싶은 마음이나 뭐 그런 승부욕은 워낙 이제 저나 다철이나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이좋게 승점을 나눠서 가져갔는데 다음 경기에서는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기성용 선수와 구자철 선수는 정말 한국 축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K리그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좀 베테랑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선수들인 것 같고, 이 두 선수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래 뛰면서 좀 많은 경기를 뛰면서
팬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을 좀 길게 오랫동안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뭐 이제 기사를 좀 아까 쓰긴 썼는데 기성용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성용은 이번 경기에서 총 4번의 슈팅을 때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 번은 이제 김동준 골키퍼한테 정면으로 가서 잡혔고, 뭐 두 번째 후반 초반에 나왔던 거는 아주 살짝 좀 골대를 벗어나서 그 옆구물을 좀 출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팬들은 이제 들어간 줄 알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성용 선수는 너무나 아쉬운 나머지 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제가 봐도 좀 그게 좀 살짝 빗나가는 게 너무 아까울 것 같더라고요,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기성용 선수한테 좀 물어봤어요. 왜 오늘 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섰냐 그랬더니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주 선수들이 이제 좀 내려서서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오스마르 선수가 뒤에서 맞춰주고 좀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아직 이제 골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 이제 훈련할 때도 연습을 더 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팀의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단 제주 선수들이 좀 많이 내려와서 경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FC서울 선수들은 굉장히 또 라인을 올리면서 플레이를 했죠. 그게 사실 또 뭐 실점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마르 선수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했다, 뭐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렸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스마르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까 정말 한 차원 좀 높은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매 경기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특히나 굉장히 여유롭고 그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를 오가면서 뭐 공격할 때는 뭐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하고, 또 수비할 때는 이제 3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3백의 가운데 역할, 가운데 센터백 역할을 또 충실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좀 아닉스 감독의 축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오스마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 이제 경기장 가기 때문에 그냥 뭐 기사만 쓰는 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현장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런 거를 뭐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